미국의 발언들은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요. 분위기도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변할지 또 북한은 어떻게 변할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허드슨 연구소의 전 연구원입니다. 권신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예, 지금 존 볼튼 인터뷰를 이렇게 추진해 주시니까 든든합니다. 네, 뭐 저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네. 먼저 또 그렇게 해보자라고 아이디어 주셔서 네네. 또 그래서 한번 또 이제 오랜만에 또 그 안부겸 또 호로이치 박사님 연락도 드렸고 네. 그랬더니 또 저도 몰랐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야, 네. 존 볼턴은 내 40년 친구야 하면서 또 둘이 예일대 동문이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사실은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또 축 중에 하나가 유태인들인데 네. 유태인이면서 또 그런 옛날에부터 같이 시민운동도 많이 하셨고 또 40년 지기다 하면서 한번 같이 해보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어떤 안건인지 이런 것도 좀 보내달라 말씀도 주셔서 잘 됐다 그러면서 이제 대신에 이제 신의 한수가 어떤 데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달라고 해서 그런 것도 설명하고 이제 메일 보내놨고 또 마침 그랬더니 그리고 네가 정말 또 그런 생각이면 오면 워싱턴 포스트에 이런 좋은 편집국장도 계신데 그분도 꼭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도 듣고 하는 게 좋겠다는 그분이 쓴 글도 보내주셨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워싱턴 포스트 뭐 거의 뭐 미국의 정보를 다 꿰고 있다고 하는 그 유수의 언론사. 워싱턴 포스트가 쓰면 거의 다 정확한 거 아닙니까? 예, 잭슨 다이엘인가 해서 그러니까 부국장이시고 편집인이신데 글 자체는 또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지난 한 20-30년간 쭉 추적을 해오면서 좋은 내용들을 많이 써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오히려 부끄럽지만 저도 오히려 그분 글을 다시 한번 보면서 3월 1일자 글을 특별히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보라고 해서. 그걸 보다가 그분이 쓴 연간 기사들이 이제 쭉 있길래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도 꼭 봐야겠다. 이게 과연 정말 우리나라 사람보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연구해온 사람들이 언론계에도 이렇게 특별하게 그 분야를 파고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새삼 대단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세상 놀랬고 거기에 그런 것들 봐서는 가시면 필히 그분도 인터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존 볼튼 인터뷰도 놀라운데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장을 인터뷰한다. 이야, 이거 신의 한수의 위상이 뭐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요? 그분들 사이에서는 또 자주 자기들끼리는 보는 분들이니까 오히려 오면은 뭐 나뿐만 아니라 이분도 만나고 저분도 만나고 그런 차원에서 추천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워싱턴 또 미국에 사는 우리 교민 여러분들 신의 한수가 성사만 되면 바로 날아갑니다, 미국으로. 그래서 뭐 강연도 한번 하고요. 그러게요. 저도 지난번 방송 때 그 댓글 보니까 의외로 해외에서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나는 뭐 어디에서 보는데 하고 저도 뭐 어디서 봅니다 오히려. 근데 또 막 그렇게 미국 쪽만 올라오다가 또 한쪽에서는 여기는 필리핀입니다. 제가 댓글 보면 대체로 안 좋은 글들이 많아서 잘 안 보는데 그래서 그거 보면서 되게 또 재미있고 힘도 얻었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해외에 사시는 동포 여러분들 또 특히 미국에 사시는 동포 여러분들 신의 한수가 이제 미국으로 갈 예정이니까요. 가게 되면 워싱턴에서 마이클 호로위치 박사 모시고 강연도 하고 또 여러분들과 한번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기다려 주십시오. 성사가 될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또 윤상현 의원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외교통상위원장이시고 또 그분도 힘을 실어주시고 같이 하면 저희 목소리가 좀 실제로 미국에 많이 반영돼야 됩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그동안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물론 협상은 그런 대통령이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해온 것도 사실이라고는 하지만 그 결과는 제 표현이 아니더라도 언론이라는 게 보면 뭐 참담, 좋게 표현하면 결렬이고 대혼란, 본인 스스로도 이 혼란을 치워버리라 하면서 이 메스업 하면서 그렇게 가버리셨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 또 옆에서 국회라든지 또 시민단체라든지 우리나라도 그런 성숙한 시민단체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워낙에 시민단체들이 성숙하고 실제 전문 역량을 갖고 움직이는 것들이 우리보다는 역사와 전통이 뭐 100년 이상 된다고 하면 우리도 이제 그 정도 설령 우리가 그 정도는 좀 못 미치더라도 지금은 좀 기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대단히 감사하고 꼭 추진이 돼서 성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도 만나 뵙고 또 존 볼튼도 만나서 이야기 듣고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장을 만나갖고 말이지 이야기하는 게 저는 더 기대되는 게 정말 대한민국의 문재인 북한 수석 대변인 맞습니까? 근데 그 얘기는 하면은 워싱턴 포스트에서 또 아차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경쟁사는 직접 경쟁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블룸버그 통신에서 한 건데 언론사끼리 다른 언론사에서 했던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지 않을까요? 수석 대변인보다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어쨌건 이제 이야기 이어가는데요. 자,
이제 미북 대화가 파탄이 났고 북한의 움직임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고요. 앞으로 대북 제재가 계속된다면은 북한 주민들 또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이어질 수도 있고 북한은 어떻게 이 난국을 풀어갈까요? 네, 그동안의 평가들은 사실 많은 전문가분들이 해주고 계셔서 실제로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예측 부분이 조심스럽기도 해서 그런지 상당히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나왔던 평가들을 레퍼런스 토대로 삼아서 한번 당사자국들을 한번 살펴보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말씀하셨으니까 앞서 발표도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미국에서 해상에서 50만 배럴 넘게 지금 불법으로 수송하는 것들도 다 찾아냈고 구멍이 많고 이런 걸 연일 지금 터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은 즉 제재가 점점 강해진다는 건데 그 피해는 당연히 최상층부인 어떤 김정은보다는 주민들이 더 입겠죠.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북한이라는 걸 구성하는 건 우리는 사실 정부에서는 김정은만 상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상층에 꼭 몇 명, 김여정부터 몇 명만 보고 있는데 북한도 분명히 주민들이 있고 그분들 나름의 작지만 시장 경제도 구성해 갖고 있고 그분들의 근데 생존 차원의 위기가 오면 반드시 반항을 한다라는 거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증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다른 이념이나 이런 거는 상관없어도 내 생존에 영향이 있는 거는 반발을 해서 지난번 화폐 개혁 때도 실제로 그 재무상했던 박용남가요 총살도 시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분풀이 대상을 하면서 무마를 시켰듯이 그런 이제 위기가 오겠죠. 점점 제재가 심해진다면. 그래서 북한 주민들로부터의 변화가 예상되는 점도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변화. 그리고 이제 못 살겠다 갈아보자가 이제 북한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벌써 고난의 행군을 2번이나 겪는다면 한 번의 고난의 행군 시절에는 300만 명이 아사했는데 이번엔 더 심각하단 말이죠. 그렇다면 북한 정권이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 내부에서 들리는 소식들 굉장히 안 좋거든요. 김정은에 대해서 과거 고난의 행군 시절에도 장군님 그랬는데 이제는 김정은이를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어린 놈의 돼지 새끼 뭐 이렇게. 그 정도의 민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큰 폭발력을 가지고 어떤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로부터의 변화가 기대된다, 예상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퍼져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흔히 북한보다 훨씬 넓고 강했던 소련이 붕괴했던 80년대를 돌이보면 지금 그 소련을 붕괴시켰던 주체들이 사실은 현재 이 트럼프 행정부, 그다음에 부시 행정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존 볼튼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과거에는 네오콘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또 다른 보수 세력으로. 왜냐하면 그때 10몇 년 전에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새로운 보수 세력이라고 해서 나왔을까 해서 네오콘이라는 별명들이 붙고 좀 특이하다고 봤지만 그 8년간의 부시 정부를 지나면서 더욱더 그분들이 주류로 굳어졌고 말씀드렸던 에반젤리카라든지 보수 세력이라든지 또 유태인이라든지 이런 공통점들을 갖고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은 네오콘이 아니라 지금은 주류로 자리 잡았는데 그분들이 결국은 더 강력했던 소련을 붕괴시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 그 당시 했던 거 보면은 빵과 인권이라는 걸 갖고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 배고프고 인권 탄압됐던 것들을 잘 부각시키고 그 정보들을 흘러가게 하니까 결국엔 안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김정은 정권이 더 여기에 대해서 경계를 하겠지만 이미 그게 상당히 어렵다는 게 이미 휴대폰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제한을 한다고는 하지만 수십만 대에서 많게는 100만 대 이상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 같으면은 하노이 협상이 결렬됐다 그러면 그래도 베트남에서 환대받고 이런 부분만 보여주면서 우리 수령은 위대하다라는 것만 주입을 시켰을 텐데 이미 너무 급속하게 개인 휴대폰이라든지 이걸 통해 확산되니까 빨리 까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즉 빵과 인권 플러스 정보의 무시할 수 없는 정보의 유입 이 부분이 세 가지가 합쳐지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위에서 아무리 타이트하게 하더라도 아래로부터의 변화는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감히 예측합니다. 아주 정확한 분석 같아요. 지금 북한의 휴대폰이 100만 대 이상 보급이 됐고 이걸 통해서 적어도 문자라든가 영상 같은 거 심지어는 그걸 갖다가 약간 좀 이제 변형을 시켜서 외국에 있는 그 카카오톡 같은 경우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접경지대에서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도 정보가 가고 있다. 빵과 정보 이런 것들이 인권, 그렇죠? 인권 부분까지 결합되면은 뭔가 큰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시너지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그냥 단편적인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더 진도 나가서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또 상대에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좀만 러프하게 얘기를 한다면 어쨌든 유엔 기구를 통해서 즉 식량 부분들은 충분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 부분은 사실 이런 소식은 더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당연히 북한보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게 생각하죠. 근데 딱 한 부분, 우리나라가 북한 사람보다,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보다 취급을 잘 못 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 뭘까요?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가도 예컨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금방 못 받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미국 가면 1년 만에 영주권 나오고 5년 안에 시민권 나옵니다. 그런 이득이 있네요, 북한 주민들에게. 이런 소식들은 북한에 좀 많이 퍼져야 됩니다. 뭐 미국 가서 하는 게 무조건 좋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적어도 북한에서 그렇게 고생하느니 이번에 통과된 그 미국 인권법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정말 북유럽 사람 그 아시아권에서는 사실 일본밖에 없는데 그런 선진국에만 해당되는 그런 시민권 제도 자체가 북한 주민에게 특별히 열려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멕시코 장벽을 세우고 막 그래도 그런 부분은 열려 있다는 거.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통로, 그런 창구,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확보해 놨기 때문에 지금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 나오고 그걸 나오면 이러이러한 또 좋은 조치들이 있다는 정보들이 많이 유입이 되도록 또 인권법 보면 거의 연간 한 $1000만 해서 전에는 뭐 라디오만 주입되던 것들이 지금 다양한 수단으로 북한에 전파되고 있고 그런 걸 또 통해서 듣고 있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어서 분명히 아래로부터 변화는 확실하다고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북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게 굴러가고 있고 또 이 정권이 뭐 여러 가지를 정보를 맡고 있어도 주민들이 다 알게 됐고 그래서 뭐 내부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급변 사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주 생각해 봐야 되고 또 미국이 그걸 준비를 참 착실히 했군요. 여러 가지 상황상. 네, 이미 2004년도 처음 인권법 통과될 때부터 그 당시에도 연간 200만 불씩 했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 저희 희망고문이라고 했는데 제일 재밌었던 게 최근에는 어떤 기차 이제 남북한 뭐 연결 실제 기공식도 안 하면서 기공식이라는 이상한 또 행사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걸 주민들한테 보이면서 조금만 기다려라. 니네 그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돈 들어온다. 막 보여주고 막 했는데 이건 뭐 알고 보니 또 이제 제재가 점점 심해진다라는 게 믿을 수 없는 소식이 근데 전 세계로부터 들어오고 있고 한다면 인내심의 한계가 보이는 거죠. 이야,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네요. 진짜 북한 주민들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이제 앞으로 대응할 것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미국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여야로부터 박수를 받은 거의 유일한 최근의 사건은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잭슨 다이슨이라는 그 워싱턴 포스트의 그 부국장도 그 글에서 나오듯이 주류 사회에서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트럼프에 대해서 너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김정은 칭찬해주고 지원해주면은 정말 원비어한테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 이렇게 심하게 압박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처럼 나만 믿고 김정은은 믿을 만한 젊은이니까 갑시다 이런 얘기할 공간은 이미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정보들이 좀 더 타이트하고 물샐 틈 없는 그러니까 뭐 한치의 단 한순간에 눈도 팔지 않고 보고 있다라는 표현을 존 볼튼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철저한 제재가 기본이 되면서 그걸 풀어낼 수 있는 유화적인 어떤 소위 말하는 비둘기파들의 입지는 분명히 줄어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서 나오고 있는 반응에 따라서 단계적인 수위들이 더 높아지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당분간은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는 리더십 상황입니다. 원칙대로 갈 수뿐이 없는 상황. 그러네요. 뭐 여야가 똑같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무리할 필요는 없는 거죠. 뭐 여기서 더 나간다고 해서 북한이 뭐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대북 압박은 더 강경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미 물샐 틈 없이 이제 해왔고 사실은 지난 한 반년 동안 내지는 1년 동안은 많이 느슨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최근에 얼마 전 이제 일본도 북한 인권 그 결의안에서 빠지기도 했고 많이 틈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북한 정부가 상응하는 조치들을 해오지 않았다는 게 이미 여론으로 굳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당근을 준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거는 리더십 기업으로 치면 배임행위죠. 그러네요. 예. 자, 지금 미국의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이 앞으로 플랜 B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압박은 압박대로 다 취했다. 플랜 B. 대한민국과 공조할 것인가 아니면 그야말로 모르게 그냥 한 방 칠 것인가 궁금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뭐 우리나라가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거는 굳이 제가 예측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뭐 그냥 기승전 그래도
계속 그냥 지원하는 거. 야, 이렇게 미국이 바뀌었네. 3월 1일이 됐는데 결렬이 되고 다음날이 됐는데도 청와대 안보실 차장은 경제통상본부장 하던 분 데려다가 안 치고 그냥 지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통일부 장관 이번에 임명한 거 보세요. 어처구니가 없죠. 네. 하여튼 맥락 일관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 일관성이 뭐 보고 계신데 계속 지원하겠다. 우리 모른다. 그런데 또 그러면서도 우리 방송을 그래도 또 청와대가 보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중재라는 표현은 그건 법률 용어고 내 말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A, B가 있고 C가 할 때 중재다. 이 C가 A가 B가 설령 A나 B가 내 말을 마음에 안 들더라도 C가 내는 것들을 반드시 받아야 될 때 쓰이는 용어가 C는 중재자다라고 법적인 권위가 있는 용어다라고 하면서 그걸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송하고 바로 일주일도 안 돼서 오늘 기사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외교부에서 이제 정부에서 오늘 공식 발표했어요. 중재자란 표현을 안 쓰기로. 신의 한 수를 보나 보네 진짜. 저 그거 깜짝 놀랐어요. 본다. 그러면서 중재자란 표현을 안 쓰고 촉진자란 표현을 촉진자. 거의 농담 같은데 기사 보세요. 그래서 근데 그 표현은 사실 다 협상학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비츄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중재라는 단어는 사실 쓰면 원래부터 안 되는 단어였고 그 전에 이제 네고시에이션이라든지 또 메디에이션이라고 해서 조정을 하는데 퍼실리에이터라 그래서 촉진자라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어떻게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퍼실리에이터라 그래서 한국말로 이제 촉진자라고 하는데 그 단어를 그대로 갖다가 이제 대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 더 알려주려고요. 하나 알려주세요. 청와대 보고 있니? 이렇게 하면서 촉진자라는 알려주세요. 표현도 잘못된 겁니다. 촉진자는 말 그대로 협상, 조정, 중재가 있으면 그 논의단의 항상 밑에서 기능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퍼실리에이터라고 하는 거고 저희는 그 셋 중에 논의단을 조정이라는 단어를 가서 써서 영어로 치면 메디에이션이라고 하고 우리는 당분간 조정 역할을 하겠다. 즉 조정을 한다는 거는 A와 B를 조정을 한다는 거는 내가 조정안을 낼 수는 있습니다. A의 눈치도 보고 B의 눈치도 또 A의 이익, B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가 어떤 안들을 내주고 그 사람들이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이건 조정인의 역할이고 다만 중재의 차이는 거기서 내가 낸 걸 안 받아도 이분들이 안 받아도 상관없을 때 어떻게 보면 A와 B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자유롭고 좀 더 부담이 없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 대회를 할 때 조정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조정안을 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퍼실리에이터는 조정인이나 또 중재인의 밑에서 기능적으로 이렇게 서브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그 용어 표현은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역시 협상학 여기서 전공하셨으니까 딱 집어주시네요. 청와대가 바뀔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우리는 좀 더 촉진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청와대 하는 걸 보면 말이죠.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미국의 입장은 이제 분명히 나온 거고 좀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이 미국이 이제 플랜 B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언제쯤 넘어갈 것 같은가 예상을 한번 해주시죠. 그 예상은 오늘 제가 또 섣불리 할 수도 있지만 진짜 만나서 들어보시고 소위 말하는 진짜 정책 결정권자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뭐 그러니까 이제 볼턴 만나서 물어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일정을 잡아보시겠다고 했으니까 저도 빨리빨리 이제 생업이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빨리빨리 정리해서 또 전달하고 그 과정을 뭐 요럴 때 촉진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촉진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촉진자 역할을 역할 부탁드리고 플랜 B로 넘어가는 거는 볼튼한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뭐 섣불리 얘기하기보다는 사실 얘기 중에 많이 나와 있기는 한데 그 부분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말을 이어서 아까 우리나라 역할에서 하나 말씀드릴 거 빠뜨린 게 괜히 이제 그 조정 촉진 얘기하다가 본론을 빠뜨린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어요. 방송하다 보면. 어쨌든 우리나라는 맨날 이제 보면 뭐 북한 인권을 주장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준법 투쟁하면 됩니다. 준법 투쟁.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16년도에 미국보다는 한 12년 늦게 인권법을 만들긴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비난받는 부분인데 알다시피 올해 예산 북한 인권법 관련해서 우리는 108억 정도가 작년도에 책정이 됐는데 올해 그게 8억 원 정도로 축소됐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권법의 어떤 가장 핵심이 어떤 인권 재단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활동을 할 수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된 북한 인권법이 지금 돼 있는 상태들을 제대로 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움직이는 그런 활동들을 좀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준법을 해야죠. 그렇죠. 그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북한을 자극해서 깨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강온 양정책을 구사하는 게
강, 온, 그 부분에서 중간에서 해결책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청와대라든지 또 현 정부가 어떤 현실적인 이유로 나설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국회라도 일단 법을 지키도록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정해진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움직임은 꼭 필요하다. 그 얘기를 먼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도 미국, 북한, 우리나라 정부 입장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방송하시다가 미진한 점 있으면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협상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명운을 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협상이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간에 결렬도 됐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협상 과정에서는, 국가 간의 협상에서는 최소한 2년 정도 이상은 가는 중요한 협상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현 상황에서 이게 끝났다, 뭐가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또 단정을 하는 것도 옳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각자의 역할, 여당이면 여당, 야당이면 야당, 그리고 또 시민사회면 시민사회, 그리고 또 역량이 되는 곳에서는 또 미국하고도 연결하고 북한하고도 연결해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우리 대한민국, 미국만 아메리카 퍼스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남한 퍼스트의 옵션이나 주장들이 좀 확산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계속 좀 신의 한 수가 볼턴 인터뷰할 수 있게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촉진자로서. 네, 저는 기능적으로 촉진자 역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의 한 수도 대한민국 자유민주 통일 촉진자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이 필요하겠고요. 또 신의 한 수는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대한민국에서 또 하다가 미국까지 갈 생각하니까 이거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도 하루 종일 방송하고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성원해주면 더 좋은 분들 모셔다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주십시오. 대단히 주십시오.